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네.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보다 잘 살고 있음에도 늘 자기 자신은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교 속에서 또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 그래서 How are you? 요즘 어때? 괜찮아? 라고 묻는 그 영어식 안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특히나 이제 심리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신건강 이렇게 챙기시는 의사분들, 전문가분들은 늘 한결같이 거의 얘기하는 게 잘 지내냐? 라고 묻지 말고 별일 없냐? 라고 묻는 게 차라리 낫다. 아니라면 그런 종류의 인사를 아예 건네지 말라라는 소리도 있었고, 어쨌든 인사 건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또 얘기해봤습니다. 별일 없으신가요? 네. 별일이 없으면 그게 곧 또 행복한 게 아닌가라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는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제가 30살 되는 해에 짧은 수필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간밤에 조용하게 내린 눈을 아침에 맞이한 기분이었다 라고 썼는데, 눈이라는 게 조용히 오죠. 막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소식이 없거나 혹은 예견치 못한 시간에 내리는 눈을 마주할 때는 늘 뭔가 좀 갑작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갑작스러움이 되게 막 요란하게 나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딱 마주하면은 묘한 기분이 들죠. 차분한 감각도 들기도 하고. 30살이 됐을 때의 그 첫날이 저한테 그런 기분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또 책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단가? 소란스럽지 않단가? 그런 류의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썼었는데, 조용한 날들이라는 책을 독립출판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거기 이제 수필이랑 시가 담겨 있습니다. 꽤나 괜찮거든요. 아무튼 제목을 뭘로 져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2019년인가에 제가 그렇게 발매를 했었는데, 컨셉이나 글들을 다 모아놓고 추리는 과정에서 제목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책의 제목은 뭐여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조용한 날들이 됐죠. 처음에는 오늘 전국은 비가 내립니다 였나?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비가 오는 날이 상당히 좋아요. 네. 비가 오면 왠지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집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동질감이 느껴져요. 한마디로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를 남들도 함께 알아주는 기분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올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차분한 느낌이 들죠. 좀 운치 있기도 하고, 그런 자체도 너무 좋고. 제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기간이 장마입니다. 그래서 장마에 대한 소설도 이렇게 끄적이다가 끄적여 놓은 게 있어요. 언젠가는 좀 완성을 해서 세상에 내놓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마에 대한 그 글이 혹은 굉장히 좋은 책이랄까? 그런 것이 은근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나오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설인데 아무튼 그 장마가 제일 좋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기간은 휴가철이죠. 휴가철 7월에서 8월 다들 즐거움을 쫓고 여유를 찾고 가족들과 혹은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과는 조금 다른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또 기대하는 시간이 여름 휴가철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장마입니다. 혹은 그 둘이 막 혼동돼서 찾아오기도 하죠. 저는 휴가는 뭔가 남의 얘기 같고 내 시간 같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듯한 시간으로 다가오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약간 겹쳐지듯이 바로 찾아오는 그 장마가 전 너무 좋아요. 그때를 정말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게 또 뭐 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은 지금은 이제 잠깐 옆에다 두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 않은 그 장마철은 참 좋다.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이제 뭔가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요때가 갖는 그 감각이라나 감수성이라나 이런 것들이 매년 다르게 설레게 다가왔듯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는 이제 그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고 질렸달까? 그래서 그 어떤 시점 이후에는 연말이 그렇게 막 엄청 기다려진다든지 하는 거는 좀 줄어들고 오히려 장마 이쪽 그게 더 이렇게 그것이 좀 옮겨간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것과 또 약간 결이 비슷하게 하나 제가 감지하는 거는 겨울의 낭만적인 느낌보다 그 여름에 그 녹음이 푸르지고 그런 감각이 감수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벽한 아재가 되는 모습이긴 하죠. 지나가다가 이제 진짜 꽃이 좋고 풀 우거진 게 참 좋고 나무의 그 울창함, 숲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좋게 다가오는 게 아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감수성, 감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지나쳤던 것들도 상당히 쉬운 것들이 없었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그 벌레의 생명조차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막 죽였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거기 가두고 개미. 옛날에는 그게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얘가 나랑 어떤 맥락에서 마주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죠. 전혀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이해가 생기죠. 아,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얘도 생명이고 나도 이런 모습이지만 생명이고 이런 이해도가 생기면서 점점 그것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재들 다큐 찾습니다. 자연 다큐, 곤충 다큐, 동물 다큐.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그 9번에서 하는 그 동물 다큐 있잖아요. 그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리고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 이런 거 동물 가지고 막 퀴즈 내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손범수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그런 거면 아빠가 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재들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다 환장하잖아요. 뭐 이건 약간 다른 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옛날엔 이해가 안 됐죠. 저 동물 나오는 게 뭐가? 왜? 이런 건데, 이제 이해가 되죠. 저게 왜 신기한 거예요. 저런 존재가 있는 거를 아주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이해가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리고 동물원을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그냥 뭔가 아예 이해도가 없을 때의 그 느끼는 신기함과, 그리고 동물이라는 존재가 어떤 세상에서 맥락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더 재밌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원은 아이들이 가야 될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가면 정말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재밌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느낀다는 거고, 이게 이제 주된 포인트로 저는 점점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 어울리는 계절은 여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름은 막 이제 꽃이 졌다가 피기도 하고, 또 꽃이 여름에 또 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풀들이나 나무들이나 녹색의 잎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자라난 거예요. 그런 것이 눈으로 확 보이죠.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존의 풍경이랑. 녹음이 짙다, 이런 표현이 정말 와닿아요. 그런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앞에 3자를 붙이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또 뭔가 감수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여름의 밤,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감각도 상당히 좋죠. 낮에 정말 태양볕에 엄청 뜨거웠었던 거리나 도시나 여러 공간들이 딱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싹 식어가고 차분해지고, 또 때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될 때 가장 좋은 순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봄, 가을보다도 훨씬 좋은 게 그 여름 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여름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제일 기다린 시간은 장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책을 냈을 때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죠. 제가 그만큼 장마나 비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전국은 비가 내립니다인가? 그런 걸로 하려다가 가장 좋은 순간이나 특별한 순간을 찾는 맥락이 오히려 차분하고 조용함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1년에 365일 동안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하게 살고 마치 돌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흥미롭고, 그것들을 관찰하거나 거기서 내가 좋아할 만한 지점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이 이 책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별일이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것이 그냥 행복의 또 다른 말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목보다는 조용한 날들, 요게 더 내가 추구하는,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더 가깝다, 그런 결론을 내면서 조용한 날들로 책의 제목을 정했었죠. 별일 없냐는 인사를 건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 말이나 합니다. 이렇게